제가 할 내용은 오늘 환단고기 부품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환단고기가 환기로는 9210년, 그리고 신시공기 5910년, 단기 4346년, 서기 2014년입니다. 올해가. 이걸 됐고요. 우리 세계 4대 문명의 뿌리 대한민국 해서 이게 황국시대 때 역사를 나타내는 건데요. 한국이 12제국으로 이루어졌고 그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문명이 전파된 경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수메르 문명의 지그라트,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전설이 여기서 났었던 거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인디언들이 예전에는 이 베링 해협이 연결이 돼 있어서 걸어서 이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전파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단고기 하면 이게 위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가장 환단고기 초반에 보면 이게 나라국자거든요. 나라국자를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유명한 일제시대 이마리 시류가 그거를 사람 인자 바꿔버렸어요. 큰 대자를 쓰면서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서교환국이 서교환인으로 변조되는 요 글자 하나로 우리나라 상고사 역사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마리 시류. 이 사람이 역사 왜곡의 그 주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 이병도고, 그 이병도가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계에 대부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2세, 3세들이 지금 강단사학계를 주류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거 러시아 학자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북아 고대사에서 당군조선을 제외하면 아시아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만큼 당군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이다. 이게 러시아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분도 시베리아 그 역사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쪽 시베리아 역사 쪽을 이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조선이라는 역사를 이분은 알게 된 거예요.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실제 했던 걸 이분은 알게 됐는데 정작 한국인들만 이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우리 역사를 보면 처음에 황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황국이 배달해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황국 여기가 이제 바이카로 부분이거든요. 황국에서 배달. 그리고 배달국이 처음에 신시에 열었다 해서 신시 배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유명한 치우천하께서 청구로 옮기게 돼요. 이 청구로 도읍을 한번 옮기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 역사가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한국의 강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의 강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올드조선, 그러니까 고조선의 강력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동이득의 강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강당사학계가 아닌 제하사학계에서 얘기하는 당군조선의 참 역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군조선은 3원 강경으로 이루어졌던 나라였거든요. 진안이 다스렸던 지역과 번안이 다스렸던 지역, 그리고 마한이 다스렸던 지역, 이렇게 3원 강경대로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진안과 함께 나와있죠. 진안, 번안, 마한. 그리고 이 당군조선은 70여 개의 제후국가를 건너린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구려라고 있는데요. 이 구려가 나중에 고구려의 뿌리가 된 거죠. 본거지가 되는 그 구려가 됩니다. 고조선의 역사는 삼왕조 시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송화강 아사달 지역의 도읍을 처음에 정한 이 제1왕조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악산 아사달 지역, 그리고 장단경 아사달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사달이라는 얘기가 우리 백두산 얘기를 하죠. 그거랑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사달. 고조선이 이렇게 3왕조로 이뤄진 그 분기점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1왕조는 1대 당군부터
21세 소태 당군까지 1048년간 지속이 됐었고요. 이때 이렇게 받게 된 이유는 사냥꾼이 이때 이제 무한축이라는 사냥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그 반란을 피해서 피신을 해서 이 백악관 아사달 지역으로 투표를 하게 되고 세프로 당군이 그때 아사달 지역에 본거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반란을 물리치고 이쪽 백아살 아사달 지역으로 옮기기 선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정치적인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때부터 제1왕조 때부터 고조선이 각자의 군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진안에 있는 당군이 있고 그리고 변한 마한에 부당군이 있었던 건데요. 이 진당군의 명을 받아서 움직였었던 건데 이때 이후로 국권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한시대에서 삼조선으로 바뀌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때부터 마한과 변한도 각자의 군사력을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제3왕조인데요. 제3왕조 시대 때는 구물장군께서 시대를 열었고 이건 188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 제3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이때는 아예 외교권까지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건가 3조선 완전히 그러니까 당군조선이라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국가로 완전히 갈라지는 실질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번안이라는 새로운 번조선이라는 나라 그리고 진조선이라는 나라 마조선이라는 나라가 세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조선은 이때 이름을 대부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조선을 여기서 실질적으로 문을 닫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게 되는 거죠. 이름을 대부여로 바꾸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게 보면 동리족이 분포와 고조선의 성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분포도는 우리의 역사들 부익화 동검이라든지 그러니까 고조선의 유물들이 분포 지역을 딱 봤을 때 이 지역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리족으로 얘기하는 그 유명한 우이, 서융, 이렇게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이 다 동리족의 영토였다는 생활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기존의 역사에서는 이거를 그냥 동리족의 생활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생활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영토로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조선이 무너진 다음에 고구려가 이렇게 열렸는데요. 사국시대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많이 좀 틀리죠? 알 수가 없는. 백제가 여기에 있고 막 이상하잖아요. 위에 불에 있고. 네, 부에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참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제야사야께서는. 근데 강단사야께서는 이럴 수가 없다고. 고구려를 겨우 요만하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 정도만 고구려 영토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제가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역사가 된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드라마 중에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관미성이 나와요 그때, 그죠? 관미성, 태왕사신기 관미성 성주가 아마 청룡의 기운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을 이제 만나서 자기 부하를 만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백제의 영역이었거든요. 한자국에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백제도 자연한 우연한을 뒀었다. 그래서 이쪽은 서백제 그리고 우연함이 이 일본을 포함한 동백제를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서백제, 도백제 그리고 여기가 진짜 임금이 되는 사부상에 임금이 되는 분이 계셨던 거죠. 이게 백제의 참 역사가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관민성의 위치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그 드라마 태양사슬기가 끝나고 얼마 전에 얘기했던 근처공항에 또 드라마를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관미성 얘기가 나옵니다.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서백제 수도라서. 근데 그때 당시에 관미성 위치를 어디로 얘기하냐면 강화도 부근에 어디쯤에 있었던 걸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드라마 우리 한국 드라마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라고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이 드라마를 수입을 안 한대요. 방영을 중국 내에서 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는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는 거는 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전에 태양사신기는 아예 판타지로 갔으니까 뭐 상관없었는데 요거는 대화들하면서 이게 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근처공항의 근거지가 여기였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같은 드라마를 했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감명성 위치를 여기다 잡고 어떤 위치는 여기다 잡는 이런 문제가 이게 우리 역사계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도만 보도 딱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진짜 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백제, 백제 강력이고 이게 동지. 위진남북제에서 중국은 그때 위진남북제에서 완전히 혼란기였거든요. 동진 시대 때고요. 여기 신라의 영토가 이렇게 돼 있고 가야가 있고 왜 이게 밑에는 뭐 이렇게 백제 식민지, 신라 식민지, 고구려 식민지 돼 있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여기가 예니세이 강이에요. 그럼 시베리아 전체가 그러니까 소련하고 유럽하고 아시아 경계를 맺는 여기 우랄 산맥이거든요. 그 경계 지역까지 아시아 지역은 다 고구려 영토다 얘기를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막 할 텐데 여기 보면 고구려의 제후로 부기, 후영, 서진, 후연 막 후진 다 있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있고 말갈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뭐 고구려 광태양 비문에 얘네들이 다 제후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써 있으니까 이게 관계도 대학대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강당 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후에 아니 시베리아 땅에 그 동토의 땅에 지금도 사람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영토냐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네? 거기 무슨 영토가 개념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구려 이후에 여기에 국가로 지칭되는 정치 집단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맞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구려 이후에 여기다 표시를 뭐로 하냐면 타타르라고 표시를 합니다. 타타르 세력권이라고 표시된 거는 지도책을 봤을 거예요. 외국 지도책 보면 타타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타타르가 뭐냐면 우리 동이족의 러시아 발음이 타타르예요. 동이족의 강력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타타르족이 동이족이에요. 다른 이름이거든요. 동이족의 다른 이름이 타타르거든요. 타타르가 계속 여기 돼 있네. 고구려 멸망 이후에 시베리아 지역에 타타르가 계속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타르의 강력. 그러니까 이게 거짓이 아니라 참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우리랑 같은 동이족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게 고구려 최대 강력, 이게 강개선대왕 때 최대 강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강력이에요. 이거는 뭐 제후국가를 포함된 거고 영향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면 이거는 실질적인 강력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중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국 대륙의 동해안 지역은 전부 고구려의 강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말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백제, 신라, 가야. 여기 부여가 있는 나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이게 제하사학께서 얘기하는 우리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진. 고구려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대진이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발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발해라고 배웠어요. 근데 참 이름이 대진입니다. 우리는 발해 자체도 우리 역사라는 개념이 거의 희박해요. 솔직히 요즘 애들은 고려 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참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외국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 전의 역사는 고구려 신라 그때 분열된 역사이기 때문에 참 역사가 아니라 통일된 국가는 처음 고려다라고 해서 고려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때 여기 대진이 있었고 밑에 신라가 있었다면 남북조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워왔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 말 표현 하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역사 왜곡을 그리고 그걸 당연시 지금도 통일신라 시대 얘기를 하지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강단세학계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구려의 칠지절도사 이등계 대제 영역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뭐 백제에는 흑지상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는 이정기가 이게 한 100년 동안 3대에 걸쳐서 이 나라를 제 나라를 유지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나라를 위협하는 정도. 왜냐면 여기 황하고 양자강 사이에 요 입구를 딱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수도로 남양으로 가는 남양 가는 그 입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보급로를 막아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당나라가 여기 운하를 가게 돼요. 양재강하고 황하강을 연결하는 살기 위해서 이 이정비를 피하기 위해.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또 볼 게 이제 장보고가 활동을 했었는데 장보고는 오히려 이 당을 도와서 이 대제를 치는 역할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 좀 우리가 말했던 씁쓸한 열사도 있습니다. 이게 발해 오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오경 5개의 수도를 뒀었던 거죠. 5개의 수도, 그리고 신라가 밑에 있었고요. 다음 지도로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온 고려의 영토를 천리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천리장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천리가 안 돼요. 삼명리? 천리를 얘기를 하려면 여기를 봐야지 천리가 돼요. 이 지도가 뭐냐면 원나라가 여기다가 이제 조선 말에 그 이성계가 여기를 이제 원나라가 여기다가 이제 동룡봉 쌍성 총독부를 여기 고려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지배하려면 그 나라 영토에다 지배를 해야 되는데 영토 밖에다가 지배를 그걸 설치를 했거든. 동룡부 쌍성 총독부.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고려의 영토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고려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압록강, 종목강 사이가 아니라 이 발해만을 가로지르는 이 간도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별로는 간도. 이 지역이 고려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설명이 돼요. 걔네들이 동룡부하고 쌍성총각부를 설치하는 데가 이곳이거든요. 그럼 이상계가 여기서 일어나서 다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부정하고 굳이 이걸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가 천리다. 이게 천리가 안 되거든. 300리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렇게 해도 천리가 안 돼요. 한 번도는 여기를 가로질러 가야지 천리가 나오는 거예요. 천리장사라고 했는데 이걸 억지로 잘라내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네,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조선의 영토거든요. 조선의 영토에서도 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팔도 강산이에요. 그죠? 8개 딱 도가 있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제 그린, 그러니까 이 신부가 와가지고 자기 로마 병제에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 여기 간도 지역까지 쭉 올라가 있죠. 조선에 원래 한 나라에 한 교구씩 임명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교구를 2개를 임명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에 하나, 이 지역에 한 사람의 신부를 한 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죠? 명동 성당에 신부님이 한 분이 계시잖아요. 최근에 2분이 되셨지만 추기경을 한 분을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미 우리 추기경 2명을 배정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서 인정한 우리의 영토라는 얘기죠. 로마 황실. 이게 지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게 큰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요만큼이에요. 근데 여기가 연해주 지역이고. 네. 여기 청나라였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게 들어오면서 연해주 지역을 러시아한테 넘기고 여기도 지금 러시아한테 뺏긴 거죠. 그리고 중국이 여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몽골을 러시아가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몽골을. 왜냐면 자기 나라에 그렇게 공포를 떨었게 했던 몽고가 나라도 없이 이렇게 산다는 거는 쪽팔린 나라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만들어준 거예요. 몽골을. 다른 나라는 이 몽골은 희한한 게 러시아가 원래 소비에트 연방국가잖아요. 15개 연방국가가 있는데 몽고만은 연방국가로 두지를 않고 독립국가로 뒀어요. 그만큼 대우를 해준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몽고가 지금 그래서 형성이 된 거예요. 러시아에 의해서. 이게 보면 우리 간도찾기 운동본부 그 분들이 얘기하는 그 우리의 영토예요. 여기 신묘 지역, 서간도, 동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보토 지역. 연해주. 저 선배님이 가져오셨어요. 여기를 우리는 이제 만주 얘기를 하는데 만주란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일제시대 때예요. 일제시대 때 여기 일본 애들이 철도 부속권을 얻기 위해서 계례정부를 세우죠. 계례정부를 세우면서 그걸 만주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마지막 부위 훈제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임금을 시킨 거든요. 타 오셨어요. 대례정권은 그때부터 만두지 그전에는 여기가 만두지역이 아니라 간도지역이었어요. 네. 여기는 절대 만두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요동지역이고요. 여기가 강이 있잖아요. 그죠? 요화강이 여기잖아요. 요화강이. 그래서 여기는 요동지역이고 그 위에는 다 간도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도 간도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를 만주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일제시대 때 이후예요. 근데 우리는 만주 하면서 일제의 영향으로 지금도 만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거든요. 강당 사학에서만 그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우리 지도를 한번 좀 훑어봤고요. 이제 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면적인 갭인데요. 이게 환국이 보면 7대 7분의 환인께서 3301년 동안 다스렸었습니다. 여기 1대 안평견 환인, 2대 혁세 환인, 3대 고사리 환인, 4대 조우양 환인, 5대 석재인 환인, 6대 도울리 환인, 7대 지일이 환인 해서 이렇게 그냥 상상의 역사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까지 다 나와 있고 제위 기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 상상이 다 나와요. 한다보기가 참 놀라운 게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신시 배달고 18대 환웅께서 1565년을 제일 기간 동안 다스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18대 환인의 이름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기간까지 쫙 해서. 이게 신시 환웅이 우리가 그리고 이제 좀 지켜보실 분이 이 14대 자오지 환웅 일명 치우 천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월드컵 때 붉은 악마 해가지고 막 대한민국 막 했었잖아요. 붉은 악마, 그 도깨비 탈이 이분입니다. 치우 천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중국 역사서에서도 무신, 그러니까 싸움의 신, 무신으로 숭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분의 형상이 지금 도깨비 탈로 해서 지금 내려와 전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군조선. 당군조선은 이렇게 3왕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왕조 구분해서 1왕조 시대는 1대부터 21대 소태당 시대 때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왕조 시대는 22대에서 43대 분리당군 시대까지. 이거는 또 3대는 뭐 44세에서 47대 고려가 당군까지인데 이 기준은 그러니까 진조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번조선 마조선은 이 40대에서 끝나지만 진조선에서 끝나지만 번조선 마조선은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때부터는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3왕조 시대는 진조선이 아니라 대부여로 이미 이름을 바꿉니다. 이때부터 대부여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러면서 역사상에 부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고조선의 범청 과정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면 제1왕조 송화가 암달 시대 3화 시대였습니다. 3화 시대 당군 왕거 비스턴 서태 당군에서 48년간 다스렸고요. 이때 보면 20대 서태 당군 때 최초의 쿠데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욕살 고등과 서우여가 권력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고등의 손자 색불루가 군사를 일으켜서 그걸 제압을 하고 색불루 당군께서 20대 당군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롱공 행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도를 백악산 아수다로 옮기고 그리고 삼원 강연제에서 이제 군사권을 각 부 당군한테 나눠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군사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독립된 군사권을 주게 되거든요. 대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원제도 넘어오게 됩니다. 지방 분권 시대, 평권. 네. 그리고 제 3왕조 43대 분리당군 때 이 완전히 이제 독립된 3조선 시대가 되거든요. 이때는 산약 우하충, 아까 제가 이제 잘못 얘기했는데 우하충이 이제 6대 되네요. 우하충이 역모 사건, 이 우하충이 역모를 일으켰는데 이 우하충이 쳐들어오자 물리당군은 피난길에 가시다가 붕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남군 소통을 위해 욕살 구물이 장단경에서 공사를 일으켜서 이 우하충의 역모를 제압을 하고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구물당군으로 즉위를 하시게 된 거죠. 구물당군은 국력회복을 위해 국호를 대부여로 바꿉니다. 이때부터 각자의 군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끊임없는 침입과 내란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조선이 실제로 무너지게 되는 시기로 발생을 합니다. 이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때가 중국의 역사에서 춘추전국 시대를 마무리 짓고 진시황이 나타나는 시기가 딱 돼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력이 끊어지면서 힘이 없어지면서 중국에서 이제 진시황이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진시황이라는 게 처음으로 황제를 칭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당군이 황제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당군 조선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권한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고조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남삼한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요것만 배웠었던 거예요. 마한, 변한지는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남삼한이고요. 요쪽에 있었던 삼한을 진삼한에 대해서 대륙삼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진조선이 이제 멸망하면서 다 이렇게 삼한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왔는데요. 이때 진조선은 아까 대부여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죠. 대부여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 번조선이 하고 있었는데요. 번조선이 따로 이제 독립된 나라로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번조선 그때 당시 중랑 시절에 그러니까 진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근데 그 한나라 때 그 위만이라는 자가 그 난리통에 피해서 이쪽으로 피신을 오게 돼요. 피신을 와서 이제 한쪽에 거처를 하게 되는데 한나라 유민들이 계속 피신을 오게 되니까 그 세력을 규합을 해서 준왕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 번조선을 자기가 찬탈을 하게 되는 거죠. 번조선을 찬탈을 하면서 이거 찬탈해서 지금 자기네가 이곳에 번조선의 왕위로 등극을 해요. 그걸 우리가 배웠던 그 위만조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만조선이라는 게 고조선 전체를 얘기했던 게 아니라 세 개의 조선 중에 한 개의 조선, 번조선만 번조선만 쳐들어가서 그걸 뺏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역사 시간에 고조선 전체가 다 빼앗긴 것처럼 국통 매긴 것처럼 이렇게 배워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거짓은 아닌데 지금 우리 말로 따지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뭐 경상도가 있잖아요. 전라도 땅을 뺏겼는데 대한민국이 다 뺏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형국이에요. 이게 전라도 땅만 내준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번조선 땅만 가져간 거예요. 여기 진조선은 대부여로 계속 살아 있었고요. 빠조선이 있었고요. 네, 대부여가 여기 있거든요. 번조선이 망한 거지 부여가 망한 건 아니죠. 전체가. 네, 남상을 이렇게 형성했고요. 요거는 중국하고 역사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한국 시대가 BC 719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2000년이니까 9000년 전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00년의 역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대 때는 전 세계의 통일국가 12개 본국이 나라를 다녔던 통일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국가고 우리나라라기보다는 전 세계 문명의 현생 문명 국가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국 시대 때부터 우리 동북아 역사의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조선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되겠죠. 우리 조상님들의 그때 당시에 서양 지역에서는 수메르,